오늘은 그 환율이 요새 심각하잖아요. 환율 얘기를 먼저 할 건데 그 전에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려고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경제학 이론 중에 중위투표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 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한 명은 A를 좋아하고 한 명은 B를 좋아하고 나머지 한 명은 A, B 둘 다 좋아해. 그럼 결과적으로 A, B 둘 다 좋아하는 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중위투표자 이론이거든요. 만약에 제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영향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위투표자 이론을 지키지 않고 제 주관대로, 제 생각대로 한쪽의 방향성을 갖고서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미 바이든 대선 가능성, 하락 지속세 될까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음, 먼저 제가 미리 조금 봤거든요. 다는 아니고 중국 위안화가 가파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중국 위안화랑 그 한국의 원화는 통화 스왑이 돼 있어요. 곧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통화란 말이야. 통화 스왑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안화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원화 가치도 올라가는, 그렇게 완전히 무슨 자매품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달러화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블루웨이브의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당 상원 하원이 전부 다 점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양복도 파란 색깔 입었네요. 눈은 여전히 슬리피해 보이고, 이게 블루웨이브. 상원 하원이 전부 다 점령을 하겠다, 민주당이.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부양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니까 그냥 뭐 달러가 뭐 남아 도는 거예요. 시장에 뭐 인플레이션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위안화랑 원화 이런 다른 통화들, 엔화, 유로 이런 것들 다른 통화들이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 있네. 원화가 동조화되는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위안화, 원화, 통화 수합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근데 이 통화 수합이 돼 있고 만약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국 같은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도 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은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물품 대금을 달러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 가치가 완전 개판이야. 그러면은 달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 국가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가 내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중국은 벌써 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니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기사를 미리 조금 봤는데 증거금을 이날부로 폐지했다.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을, 인민은행이. 이 증거금 제도는 18년도에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그 증거금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죠. 위안화 강세를 막겠다는 거거든, 이제. 자국의 기업들을 환손실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달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동영상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10년 이상, 뭐 15년 가까이, 뭐 이렇게 주식과 환율을 같이 봐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 머릿속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은 2, 3년에 한 번씩 원달러 환율은 빅사이클을 타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펀드를 한 번 사면은 3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빅사이클을 타거든요. 환율도, 경제도. 경제 순환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1050대거든요. 1050대? 제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아주 노멀한 환율은 1050원이에요. 1050원.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사그라들면서 경제가 이제 좀 화랑기로 좀씩 가느냐 마느냐 할 때쯤 1050원. 가장 노멀한 환율. 여기까지 간다고 봐요, 저는. 1년, 빠르면 1년 내로. 만약에 이 가장 노멀한 105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미국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때는 너무 일시적인 폭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삼을 순 없어요. 작년 1년치 건데 이게 작년 1년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폭락을 반등시킨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킬 순 없어. 작년 수익률에. 여기부터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019년도 한 해 수익률이다.
1년치 수익률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는데 21% 정도예요. 근데 1,05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8% 정도 환손실이 나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대충 한 13%. 환손실이 엄청나죠. 거의 미국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어도 8% 정도가 환손실로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환율을 보면은, 다시 환율을 볼게요. 이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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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갔어요. 이때도 이렇게 되고, 뭐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세 하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대세 하락은. 1,05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노멀한 걸 1,05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대세 하락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1년 이상, 뭐 2, 3년 정도 뭐 이렇게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율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하락했어요.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왔어요. 오고 있어. 그러면은 중국이랑 한국에 투자해야지, 외국인들이 중국이랑 한국에 투자해야지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환율 이득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네들은 달러로 다시 바꿔갈 거니까 위안화랑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달러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중국이 유리하거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랑 한국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중국 거를 한번 대표적으로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중국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저는 이런 사이트를 써요. 중국 거는 stock.so.com.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주식이 대세니까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이 화랑기다. 그러면은 저는 돈을 옮겨요. 벌처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에나처럼. 막 이렇게 막 먹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하이에나. 그런 하이에나처럼. 중국 미국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중국이 이게 2017년 18년도 경이거든요. 이게 한번 올 때가 왔어요. 이때가 5100, 5100, 5100, 이거 6100, 6100이고. 아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해지수라는 게, 이게 상해지수거든요,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해지수가 어떻게 이런 코스닥 개잡주만도 못한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죠, 어떻게? 아니, 이거 무슨 코스닥 개잡주도 아니고, 진짜. 이래요. 중국 스타일이 이러니까, 미국이 1년 동안 20% 버는 동안 1년 동안 벌 거를 중국에서는 반짝 한 달 만에 다 벌고도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요. 중국 스타일이 그래.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2008년, 2007년 이때는 중국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 중국 사람들이. 거래량 보면은 되게 조금이에요. 상해지수가 6,100을 넘겼는데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때 중국이 이렇게 갈 줄 몰랐던 거지. 중국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그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거든요. 베트남, 뭐 필리핀 다 그래요. 처음에 개발도상국들은 부동산에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은행 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한국,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는 좀 아직까지 중국이 화랑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G2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2007년 당시에는. 근데 이때 주식 맛을 알았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5천 넘을 때 거래량 보세요.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역대 최대. 이게 언제죠? 2015년경. 2015년경. 저도 이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장 최근이거든요. 월봉. 이게 다 월봉이에요. 이게 가장 지금 현재까지인데 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미 거래량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은 원래 이 중국이 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 또 한 번 그 모양새를 나타내려고 했었어. 근데 이때 트럼프가 그 휴스턴 영사관 폐쇄하면서 찬물을 그냥 빡! 진짜. 그러고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까지 계속 평타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이때 갈 수 있었어. 중국이.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경제지표나 모든 면에서.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막 조인트 까고 있으니까 계속 못 가고 막 후비적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거래량을 봐야 돼. 이건 월봉인데 거래량과 함께 이걸 봐야 돼. 조금 가려고 멈칫 하고 있어. 그리고 패턴을 봐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중국은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 그 견제가 좀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라고는 언론에서 얘기도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틈 타가지고 중국이 갈 수도 있어, 이거. 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봐야 돼요. 거래량이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미국 거는 장기 투자로 묻어둘 거만 놔두고 중국 거를 계속 본 다음에 단기 투자용, 중단기용 투자용 자금들 있잖아요. 현금들. 그런 거는 이제 중국 거 노려봐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미국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 몇 년 벌 거 이거 한 방에 다 벌 수 있어요. 순식간에. 중국에서는. 미국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죠. 저도 그냥 예상해보는 거예요. 바이든이 당선돼도 지금처럼 계속 후비적거릴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 계속 후비적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대비는 하자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